안녕하세요, 헤이드입니다. 여름에는 식재료가 금방 시들고 상해서 다 먹기도 전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쉽게 무르고 상하는 식재료들을 비싼 전용 용기 없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정착한 보관 팁만 모았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름에 바나나는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익고 날파리도 잘 꼬이더라고요. 날파리 걱정 없이 오래 보관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오자마자 포장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줍니다. 겉에 묻은 끈적임이나 이물질만 씻어줘도 여름철 벌레 꼬임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물기는 꼭지까지 꼼꼼하게 닦아준 다음 실온에서 후숙하는 동안 꼭지를 치킨 오일로 감싸주세요.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막아 천천히 익게 하고 거리에 매달아두면 바닥에 눌리지 않아 쉽게 무르지 않아요. 먹기 좋게 익었다 싶으면 호일을 벗겨내고 바나나는 하나씩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배달 오면 함께 오는 이 보냉백에 바나나를 담아 냉장 보관해줄 거예요. 보냉백이 없다면 길쭉한 밀폐 용기를 사용해도 좋아요. 이건 냉장 보관한 지 일주일 된 바나나거든요. 처음엔 껍질이 까매져서 상한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면 속은 단단하고 달콤함도 잘 유지되더라고요. 여름철 날파리 때문에 골치 아픈 바나나도 이렇게 보관하면 2주 정도는 훨씬 신선하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집에는 수박 귀신들이 살아서 여름만 되면 수박이 장바구니 단골 손님인데요. 먼저 수박은 자르기 전에 겉면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씻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껍질에 묻은 이물질이 과육에 닿을 수 있어서 자르기 전 세척이 중요해요. 수박이 갑자기 쩍 갈라지지 않도록 칼집을 살짝 내준 뒤 양끝은 평평하게 잘라서 수박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고요. 그 다음 초록색 겉껍질을 위에서 아래로 깎아줍니다. 하도 많이 먹다 보니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쉽고 깔끔하더라고요. 이제 수박 하얀 껍질 부분만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이제 수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건데 수박 넣을 용기를 옆에 대고 크기를 맞춘 뒤 통에 들어갈 정도로 수박을 잘라주세요. 용기 표시선보다 더 안쪽으로 잘라야 용기에 쏙 들어가요. 높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해 잘라줍니다. 보통은 도마 위에서 작게 깍둑 썰기 하는데 그러면 수박물이 도마에 흥건해지잖아요. 저는 큰 덩어리 상태로 먼저 용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이소 스텐 스크래퍼로 용기 안에서 바로 깍둑 썰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박 모양도 덜 무너지고 수박물이 흐르지 않아 훨씬 깔끔해요. 6kg짜리 수박이 이 용기 3개로 정리됐어요. 이렇게 소분해두면 보기도 좋고 꺼내 먹기도 편하더라고요. 대파는 한 단 사면 다 먹기 전에 끝부터 물러져 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먹을 건 냉장, 오래 둘 건 냉동으로 나눠 보관해요. 먼저 냉장용은 씻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저는 다이소에서 산 길쭉한 용기에 보관할 건데요. 바닥에 키친타월 한 장을 깔고 자른 대파를 세워서 넣어줍니다. 흰줄기와 초록잎은 수분량이 달라 따로 나눠 담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자라던 방향대로 세워두면 물음과 수분 손실을 줄여 더 오래 싱싱해요. 냉동용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송송 썰어주세요. 송송 썬 대파를 지퍼백에 담고 기름을 아주 살짝 넣어서 끄면 대파가 얇게 코팅돼 서로 덜 달라붙어요. 한 단을 이렇게 나눠두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먹을 수 있어요. 냉동한 대파는 요리할 때 해동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바로 꺼냈으면 됩니다. 감자는 한 봉지 사두면 다 먹기 전에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돌 때가 있잖아요. 특히 빛을 받으면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려면 빛 차단이 중요해요.
평소에는 감자를 쓰고 남은 쌀포대 포장지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저는 안쪽이 더 깔끔해서 뒤집어 쓰지만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쌀포대는 종이 재질이라 통풍이 잘 되고 빛도 어느 정도 막아줘서 감자 보관에 좋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 때문에 감자가 더 빨리 무르거나 싹이 날 수 있어서 택배 올 때 같이 오는 종이 포장재 모아뒀다가 감자를 하나씩 감싸주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두면 감자끼리 다 무르는 것도 줄이고 빛도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어요. 사과를 같이 넣는 방법도 있지만 여름엔 사과가 먼저 무를 수 있어서 저는 굳이 넣지 않는 편이에요. 이걸 직사광선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대량으로 산 감자도 훨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도 한 번에 많이 사두면 다 먹기도 전에 무르거나 싹이 나서 아깝잖아요. 먼저 고구마를 전부 꺼내 상처가 났거나 무른 것부터 골라주세요. 하나가 상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고구마는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는 종이 상자나 쌀포대에 보관하면 좋은데요. 저는 마침 집에 신발 상자가 있어서 버리지 않고 활용해봤어요. 통풍이 더 잘 되도록 옆면에 구멍도 여러 개 뚫어줬고요. 그리고 모아뒀던 종이 완충제를 상자 바닥에 깔아주고 고구마가 서로 닿지 않도록 여유있게 놓아주세요. 그 위에 완충제를 한 번 더 깔고 같은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서 대량으로 샀을 때 특히 유용하더라고요. 집에 있던 상자 하나만 잘 활용해도 상처와 습기, 빛을 막아 더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는 냉장고보다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깐 마늘 대용량으로 사두면 든든한데 다 먹기도 전에 물러지거나 색이 변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먹을 것과 오래 둘 것으로 나눠서 보관해요. 바로 먹을 통마늘은 이 밀폐 용기에 보관해 줄 건데 용기 바닥에 굵은 소금을 깔고 키친타올로 한번 덮어주세요. 그 위에 마늘을 담아두면 소금이 용기 속 습기를 잡아줘 쉽게 물러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꼭지는 미리 자르면 수분이 빠질 수 있으니 쓸 때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관하니 2주가 지나도 신선하게 유지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주세요. 초포로 갈기 전 마늘 꼭지도 하나씩 떼어냅니다. 그대로 갈면 입자가 거칠어지고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손질한 마늘은 초포에 넣고 사용하기 좋게 곱게 갈아주세요. 다진 마늘은 냉장 보관하면 색과 향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 소분에 얼려두는 게 좋아요.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빼면서 얇고 고르게 펴주세요. 이제 젓가락으로 한 번에 쓸 만큼 칸을 나눠줍니다. 이때 자를 활용하면 더 반듯하고 일정하게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요리에 따라 골라 쓸 수 있게 큰 칸과 작은 칸으로 나눴어요. 냉동실에서 2-3시간 정도 얼린 뒤 완전히 굳기 전에 꺼내 초콜릿처럼 똑똑 잘라주세요. 냉동 용기에 옮겨 담으면 끝! 서로 달라붙지 않고 필요한 만큼 해동 없이 바로 꺼내 쓸 수 있어 요리할 때 정말 편해요. 양배추는 한 통 사면 꼭 애매하게 남아서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시들거나 지저분한 겉잎은 떼어내 양배추를 4등분 해줍니다. 그리고 딱딱한 심지 부분은 살짝 도려내주세요. 이 심지가 남아있으면 보관하는 동안 수분을 끌어가서 잎이 더 빨리 마르고 갈변될 수 있거든요. 심지를 도려낸 자리에는 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랩으로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양배추가 덜 마르고 아삭함이 훨씬 오래 유지돼요. 실리콘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2-3주는 거뜬하고 잘 보관하면 한 달 가까이도 먹을 수 있어요. 사용할 땐 먹을 만큼만 꺼내 채 썰어주세요. 겉잎을 정리했다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채 썬 양배추도 그냥 넣어두면 금방 마르거든요. 밀폐 용기에 담고 위에 살짝 적신 키친타올을 올려두면 훨씬 더 촉촉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채 썬 양배추를 같은 날 보관해 일주일간 비교해봤는데요. 키친타올을 올린 쪽이 확실히 갈변도 덜하고 더 싱싱하죠? 여름철 양파는 쉽게 물러지고 상하기 시작하면 냄새도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많이 사기보다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사서 냉장 보관하는 편이에요. 먼저 지저분한 겉껍질만 가볍게 정리하고 씻지 않은 마른 상태로 종이타올이나 랩에 하나씩 감싸줍니다. 양파는 물기가 닿으면 금방 무르거나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전에는 씻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감싼 양파는 실리콘백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돼요.
먹기 직전에 껍질을 벗겨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서로 다 무르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상태가 좋은 양파는 2, 3주 정도 싱싱하게 두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 레몬도 대량으로 사두면 몇 조각만 쓰고 나서 냉장고에서 말라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온 날 용도에 맞게 손질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 활용할 수 있어요. 껍질째 사용하는 만큼 물에 잠시 넣어 표면에 이물질을 불려두고 베이킹소다나 굵은 소금으로 꼼꼼하게 문질러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20초 정도 굴린 뒤 찬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한 레몬은 양쪽 끝을 자르고 적당한 두께로 슬라이스해요. 씨는 쓴맛이 날 수 있으니 보이는 대로 제거해주고요. 레몬끼리 붙지 않도록 납작한 용기에 겹치지 않게 잘 펴주고 그대로 냉동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쏙쏙 꺼내기 편해요. 일부는 레몬 얼음 만들어 줄 거예요. 레몬을 더 작게 잘라주고 얼음틀에 레몬을 쏙쏙 넣어줍니다. 이제 얼음틀에 물 넣어주기. 이렇게 레몬 얼음을 만들어두면 매번 레몬을 손질할 필요 없이 물이나 탄산수에 하나만 넣어도 상큼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하이볼이나 아이스티에도 잘 어울려 여름 내내 진짜 잘 써먹어요. 남은 레몬은 모두 손질해서 저당 레몬청 만들어 볼게요. 설탕 대신 저당 알룰로스로 조금 더 건강하고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레몬청을 담을 유리 용기는 열탕 소독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손질한 레몬 500g과 액상 알룰로스를 번갈아 겹겹이 담아줍니다. 레몬은 세척하고 손질하는 게 조금 고되긴 한데 한 번에 두면 여기저기 요긴하게 잘 쓰여서 정말 든든해요. 냉장고에서 최소 3일 정도 숙성하면 단맛과 레몬 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장을 잘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온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먹는 일이잖아요. 비싼 전용 용기부터 사기보다 집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활용해서 식재료를 끝까지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오늘 소개한 팁이 버리는 식재료와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시원한 레몬청 한 잔으로 마무리할게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올여름도 시원하고 기분 좋게 보내세요.